지난 14일 검찰이 서울중앙, 인천, 부산, 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마약이 일상 공간까지 침투하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위험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죠. 부산 마약퇴치운동본부 최창욱 본부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직 약사시고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본부장으로 계시고 정부가 마약이란 단어를 식품 표시 광고에 쓰지 못하게끔 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마약 커피라든지 마약 김밥 이렇게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최근에 마약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저희들 마약운동본부에서 5년 전에 식약처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이런 같은 식품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끔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때는 5년 전이다 보니까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식약처가 이렇게 한다니까 일단은 고무적으로 기대해 보도록 5년 전에 벌써 그렇게 보내셨으면 이미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좀 들긴 하네요. 저는 제가 보내서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요. 마약 자체가 지금 매년 검사를 통계에 따르면 한 2만 명 조금 모자라게끔 마약 사범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마약을 다루는 전문 통계학자 전문가들에 따르면 암수 통계라 그래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암수 통계가 있는데 최소 20배에서 최대 50배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2만 명에 20배, 50배요? 예. 그렇게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40만 명 이상에서 100만 명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그게 마약의 특성상 통계에 잡히기 어렵고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마약을 다룬 그 영화 수리남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이제 마약 사건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방송인 돈 스파이크 마약 사건도 있었고요. 갑자기 이게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마약이 최근에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보통 마약하면 온 국민들이 보통 필로폰 그리고 길거리 마약 범죄 집단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마약이 이제 중독성과 습관성, 정신적 피해를 하는 게 마약 물질인데 그게 너무나 많이 지금 개발돼서 우리가 보통 필로폰, 코케인 말고도 일반적으로 요즘은 뭐 의료용 마약이나 또는 여러 가지 펜타닐 같은 그런 것까지도 하다 보니까 또 뭐 대마를 이용한 쿠키 종류라든지 젤리 타입들이 많다 보니까 마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마약은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주로 호기심이 10대, 20대들. 그게 문제죠. 지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유행하고 있다는 거죠. 걔들만이 또 쓰는 또 웹이 있습니다.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뭐 온라인 SNS 이런 것까지 그런 것도 영향이 있죠. 늘어나는 원인 중에. 예전에는 주로 부산에서 뭐 밀수를 통해서 선박을 통해서 필로폰이 수입이 되는데 지금은 뭐 온라인 통해서 공항으로도 뭐 들고 온다든지 그다음에 유학생들 뭐 짐 안에도 들고 오는데 100개 들어오면 1개, 2개 정도밖에 적발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필로폰 같은 경우는 특유한 냄새가 납니다만 일반적으로 요즘 액상 대마라든지 또 이러지 뭐 하이브리드 마약 같은 경우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고 봐도 몰라요. 과자처럼 젤리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심각하네요. 힘듭니다. 좀 전에 이제 1, 20대를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뭐 마약 사범들 보면 나이가 좀 있거나 또는 특정 직업군이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일상 속으로까지 들어오고 그 세대가 젊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는 실제로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마약대치운동본부에서는 검찰하고 연계해서 마약 사범이면서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즉 재판에 넘기지 않고 저희 본부에 40시간 교육을 받으면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게 기소유예 프로그램이라고 들어오는데 기소유예된 분들이 그렇게 교육받게끔 봤는데 예전에는 한 90년대만 해도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50대나 뭐 조직 있는 이런 범죄 집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은데 2000년 들어와서는 20대, 30대도 많고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극히 일부분이지만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주부, 사진 직업을 망라하고 아주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 일부 계층이 아니고 일상으로까지 이제 파고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막아야 되는 거고요. 이 질문 사실 드리기가 제가 너무 지금 고민이 되는데 방식에 대한 홍보가 될까 봐
클럽이나 이런 데 젊은 친구들이 갈 때 그 마시는 음료에 뭔가를 넣어서 하는 그런 방식도 있다고요. 예, 그 BHC라고 가마 GHB라고 하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요즘은 물로 된 히로뽕이라서 물뽕이라고 이제 약칭으로 합니다만 아주 투명한 액체입니다. 근데 그게 무색 무취하고 술잔에 한두 방울만 넣으면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깨고 나면 자기가 뭐 문제가 생겼다 그래도 검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클럽 같은 데 가면 절대 남이 주는 술이라든지 절대 마시면 저희가 안 이걸 됩니다.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경각심을 좀 갖게 그렇습니다. 하고자 말씀을 좀 드린다는 부분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고 부산에 예전에도 항구도시라 인천과 뭐 마약 뭐 이제 순위를 얘기하는 1, 2를 다쳤잖아요. 이제 이 마약 유통이 들어보니까 너무 교묘해지고 있고요. 시장도 넓어지고 있어요. 이게 좀 대책이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매년 그 검찰, 경찰이나 여러 가지 해서 적발도 하고요. 또 요즘 돈 스파이크나 이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적발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자 고발에 의해서 검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안에서 되는 거죠? 안에서 이너스크 자기들만에 들어서 되는데 그만큼 사실은 위험하다. 그리고 보편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게 과연 일상생활에서도 특히 요즘은 학생들 중에서 다이어트 약이라 나비약이라 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통증 패치 같은 펜타닐 패치를 불법 유통해서 환각이나 이런 걸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서 한 2년 전에 아마 경남에서 그런 사건이 크게 한번 터진 바 있는데 아마 펜타닐 가는 것은 아마 누구 들어도 굉장히 알 만큼 굉장히 환각성이 높은 필로폰보다 더 무서운 물질이 펜타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본부장님 마약 사범을 지금 이제 처벌을 할 경우에 아까 초범인 경우에 뭐 기소 유예도 시킨다고 했는데 실제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 경각심이 있을 정도로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으면 보통 초범 같은 경우는 한 3년까지 되고 뭐 조제,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뭐 수출입하는 정도의 아주 좀 범죄 집단 같은 최고 11년까지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그에 비해서 사회적인 영향을 비해서는 너무 경미한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기소유예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자,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데 마약에 중독된 사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치료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해내기 어렵다. 우리 담배를 끊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담배보다는 훨씬 어렵긴 합니다만 저희 센터에서도 중독이 됐다가 단을 끊고 간증 같은 역할을 하는 강사가 있긴 있습니다만 본인의 의지가 첫째는 중요하고요. 주위 가족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봐서 좀 도움을 주면 얼마든지 갱생할 수 있는 삶이 지금이라도 뭐 호기심이 한 분이 있다면 이 방송 보고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끊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도움을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정부에서 어떤 식의 근절 대책을 좀 쏟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지금 마약이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만 적발, 즉 검찰, 경찰 이런 데서 시각처에서 그 단속보다는 지금 외국 통계를 보면 예방 교육이 더 중요하다. 즉 검거 사범을 구속하고 교도소에 넣고 재활할 수 있는 비용에 비해서 실제적으로는 예방 교육은 4분의 1 정도 효과로도 엄청난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교육부나 복지부나 시각적 예방 교육을 좀 핵심은 그거네요. 이제 처벌도 정당히 이루어져야 되지만 예방법 자체.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마약 퇴치 운동본부 최창호 본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